오늘은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범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바로 차트 보는 법부터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케인즈나 벤저민 그레이엄 등의 이런 투자 현인들까지 골고루 두루 알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 채널뿐만 아니라 MBC 예능까지 두루 섭렵하시는 다양하게 나오시는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좀 바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분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해 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니고요. 오랜 동안 주식 투자를 했고 트레이더로 살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현업에 있으면서 현업에서 고충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험적 측면에서 여러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좀 좋게 봐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딱 그런 부분 정도에서 여러분께 오늘도 진행을 좀 해드릴 것이고, 여러분도 그 차원에서 제 말씀 좀 들으시고 서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MBC 네. 개미의 꿈에 그 주식 예능이죠. 네. 거기 저희 가족들과 함께 또 저희 어머니와 함께 같이 봤는데요. 네. 김구라 씨, 장동민 씨 연예인분들과도 함께 호흡 맞추시면서 네. 저는 이걸 느꼈어요. 이 주식이 이제는 매니아층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대중화 됐구나. 네. 그거를 이제 또 박병창 부장님이 또 선두주자로서 이끌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에 넘치게 그렇게 방송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2020년을 네. 필두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주식 투자가 이제 보편화되는, 대중화되는 이제 그런 시기로 변한 것이고요. 사실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식 투자하면은 마치 무슨 도박하는 것처럼 숨어서 하고. 그쵸, 막 카지노처럼. 네. 숨어서 하고. 그리고, 웬만한 그 회사에서는 HTS 띄우지 못하게 그렇게 네. 해놨었어요. 근무 시간에요. 예, 근무 시간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는 상황으로 이제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고, 이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직접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 변화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던 무슨 뉴스가 나오던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생각을 항상 갖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주식시장이 이제 보편화되고 대중화되었다는 것도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식 인구가 이제 900만 명, 1000만 명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국민의 20%가, 네. 20%가 한다고 하는데, 야, 이제는 진짜 예전에 막 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한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는 당당하게 네. 직장인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박병창 부장님께서 또 그 선두주자로서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 시장의 특징과 흐름 알아볼 텐데요. 네. 지금 시장의 특징과 흐름 어떻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을 우리가 그림을 또 그려보겠죠. 이제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근 상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에 보면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인데 그것은 국제 수익률 상승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으로 성장주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였다는 거 아실 것이고요. 미국의 인프라 부양책 그리고 경기 지표가 호조됨으로써 전반적으로 호재가 많은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어요. 사실 불과 2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1분기에 상투를 치고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한다라는 중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 싹 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역사적 신고 지수를 내고 호재만 지금 만발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현재 상황은 악재보다도 혼재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신고 지수를 올리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우존스와 그리고 S&P 500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를 내는데 나스닥은 상대적으로는 약하지만 그래도 강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장이 거기에 비해서 약세예요. 일단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 경기 지표가 좋고 경기 지표가 좋으면 그 나라의 그 국가의 통화 가치가 강세가 됩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되죠.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전 세계에 있는 이머징 국가에 있는 달러들이 미국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미국과 독일 이런 국가들은 역사적 신고가 지수를 냈지만 이머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기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우리가 하고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약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화면을 좀 가져와 왔습니다. 네. 화면에는 코스피의 일봉인데요. 2021년 올해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밑에 화면을 밑에 보면요. 밑에 거래량이 있고 그 밑에 거래대금이 있거든요. 전문가님도 늘 보셨지만 네. 우리 거래량으로 항상 뭘 하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항상 많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네, 우리 차트를 네.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밑에 거래 대금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올해 들어서 거래량의 왜곡 현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예. 다르네요. 위가 아래가.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네. 그 300원짜리 서울식품 이런 게 1억 주씩 거래되고 그랬어요. 오. 그래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예전처럼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래 대금을 보는 건데 네. 우리가 왜 거래량 거래 대금을 얘기하냐면 거래 대금의 상투가 있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에 거래대금 엄청 많은데. 거래 대금이 상투를 친 거죠. 오, 네. 거래 대금 상투를 치면서 고점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개월 반 동안 주춤주춤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이 조금씩 다 내려왔어요. 사실 더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짜증스럽고 좀 어려운 상황이 3월 말까지 됐었는데 비로소 지난주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가 4월 달 들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4월 1일부터 6일째 상승했습니다. 6일째 계속 코스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체감적으로는 강하게 못 느끼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나 이렇게 시장이 크게 화끈하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느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갈 때 보면 전부 다 아주 작은 봉들이죠. 이렇게 작은 봉들이 나타나면서 거래 대금도 없다라는 얘기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한 시장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줘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나서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9조 3천억 영업이익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10조 이상을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네. 살짝 못 미쳐서 약간 좀 실망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 개별 기업은 거래 대금으로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얘 혼자 거래량이니까 밑에 거래량만 두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1월 11일 날 거래량을 보세요. 이게 거래 상투를 친 거죠. 코스피랑 비슷한데요? 예, 똑같은 거죠. 거래 네. 상투를 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계속 빠진 거예요. 이걸 보시면 코스피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지금 네. 차트가요. 네.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코스피가 얘보다 조금 센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 카카오나 네이버가 상승을 하면서 얘는 주춤하지만 이제 지수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이렇게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은 날하고 그리고 코스피가 고점을 찍은 날하고 날짜도 같고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량이 상투를 친 게 똑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삼성전자는 개별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관련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막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삼성전자 그동안에 외국이나 연기금이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주 4월 1일서부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2조 2천억 순 매수했는데 그중에 1조 3천억을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좀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화끈하게 좀 올라주면 네. 지수가 그냥 3,200포인트 위로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못 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푸념도 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연기금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그렇죠. 연기금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서 그 상대적으로 힘이 조금 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건 코스피의 주봉 차트입니다. 저점 1439에서 1차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조정을 2개월간 보이고 2차 상승을 했고 2달 반 동안 조정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지난주에 비교적 큰 폭으로 양봉을 낸 겁니다. 이런 양봉을 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금방 돌파할 쪽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3,266이면 뭐 지금 3,100 이 정도면 오늘 지수가 3,143으로 끝났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캡처를 여기 지금 이제 방송 때문에 미리 캡처를 해서 3,124로 됐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3,143포인트입니다. 오늘 현재 네. 목요일 종가가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혹시 지수 ETF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이제부터 뭘 보면 되는 거냐면요. 이 밑에 보시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있죠. 이 밑에 거래 대금 보세요. 현저히 거래 대금이 지금 이제 줄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전에 있었던 거래 대금보다 반뿐이 안 돼요. 네. 이 고점을 찍었던 이 주에 거래 대금이 한 주간 거래 대금이요. 코스피 147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양복을 내면서 올라갔지만 지난주에 거래 대금은 73조뿐이 안 돼요. 반뿐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눈으로 봐도 반뿐이 안 되잖아요. 한 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시장이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건 뭐 기본, 우리 기초 분석의 기본이잖아요.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야지 그동안에 있었던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간다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지금 거래량,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러니 강하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있고, 지금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는 정도뿐이 없어서 그냥 시장을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아주 강하다고 못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확연하게 느는 거를 확인하고 우리는 이제 돌파한다라고 보고서 이제 거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거래량 거래 대금이 늘기 위해서는 뭐가 늘어야겠습니까? 개인들이 다시 한번 확건하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오든지 기관이 들어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관이 들어오기는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멘텀이 지금 발생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럴 개연성이 있느냐? 오늘 좀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연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고점을 4월에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외국인. 네.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또 말씀해 주셨고, 지금 거래대금 여러분들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장님은 벚꽃 놀이는 갔다 오셨나요? 벚꽃놀이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코로나 역시 바이러스 방역 때문에. 수칙을. 예. 그럼 지금 벚꽃이 이제 예. 거의 지고 있어요. 네. 이제 4월이죠. 네. 굉장히 빨리 펴가지고 4월 증시인데, 네. 이 4월 증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예. 변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4월에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시황을 보면요. 글로벌 시황에서는 우리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실 장중에 중국 네, 시장도 받지만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시장만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또 하나 한 가지는요. 미국의 나스닥이 강하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약하면 우리 시장은 전체 코스닥만 약한 게 아니고요. 코스닥 전체적으로 약하고 나스닥이 강하면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전자, 반도체, 네. 제약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2차전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나스닥이 성장주가 상승을 할 때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스닥이 상승을 할 때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테크주 위주로 상승합니다. IT 위주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요. 이것도 화면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화면이에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를 지금 이제 경신을 하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역사적 신고 지수를 내면서 가는 동안에 제가 여기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소위 그 NBI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 있잖아요. 얘는 네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제약바이오가 약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재 구간이 그런 구간이라는 건 이제 현실적인 팩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제약바이오 쪽이 그러면 영원히 계속 그냥 여기는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4월에 어떤 게 이제 이슈가 될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국제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4월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인데요. 2018년 말에 2018년 10월에 3.2%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여러분 지수가요 18% 하락했어요. 미국의 지수는 15%나 하락했습니다. 이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 2.5%는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3%를 넘어서니까 이제 시장이 딱 텐트럼이 생기면서 빠지는 이런 현상이 그때 나타났었어요. 지금 이건 차트가 아니고 이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입니다. 고점을 찍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했고, 여기서 내린 이거는 뭐 바이러스 때문이니까 이거 특이한 경우이고요. 0.4까지 간 거잖아요, 이게. 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그런데 이게 이번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이제 텐트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왜냐? 미국의 금리가 지금 제로 금리란 말이에요. 제로 금리인데 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이게 2% 가까이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1.7%, 1.74%까지 올라오니까 시장의 성장률들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 발행하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국채의 금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쿠폰 레이트는 고정이에요. 그 최초에 국채를 발행할 때 쿠폰 표본 금리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급에 의해서 채권을 사고 팔면서 수익률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요. 이걸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근데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 이게 1.7%, 2% 가까이 가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차트를 보여드리냐면요. 잘 보시면 이때는 기준금리로 올라온 상태 2018년도고요. 지금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직전이 얼마였냐면은 2% 살짝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다시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도 채권 시장에도 수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2% 가까이 와서 이제 2%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까지 가니까 이게 더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제 멈춰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멈춰섰다는 얘기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의 급등은 이제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도 미국의 테크주들 안 빠지죠. 시장이 이제 적응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적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장이 이슈가 된 게 증세 논란입니다. 증세. 네. 법인세를 21%, 28%로 인상한다 그러고 또 글로벌 그 법인세를 13%에서 19%, 21%로 막 같이 이제 평균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27.5%가 28% 아닌가요? 우리나라 법인세가 그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21%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이, 이건 근데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이 자국의 기업이 조세 회피로 다른 국가에 나가는 것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리쇼링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국채 발행만 계속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증세로 지금 대규모 부양책에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이머징 국가는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국내 리서치 센터장님들이 한번 이렇게 쭉 내용 나오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번 4월부터 6월까지의 2, 4분기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선진 증시는 좋고 이머징 증시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반기에 넘어가서는 다시 상승을 해서 우리 시장이 다시 3차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수익률과 증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백신 접종 효과입니다. 백신 접종 효과. 지금 미국이 32% 백신 접종했다라고 하죠.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그리고 네. 이스라엘이 60% 넘었고요. 그렇죠. 그 기사는 아마 우리나라 정부 비판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한 2% 된다고 하죠. 네. 근데 이거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11일까지 IMF하고 월드뱅크에서 4월 충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IMF에서 글로벌 GDP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글로벌 GDP 5.5%, 6%로 상향시켰습니다. 2022년도에 4.4%로 발표를 했거든요. 미국은 5.1%에서 6.4%, 유럽은 4.2%에서 4.4%, 중국은 8.1%에서 8.4%, 우리나라 한국은 3.1%에서 3.6%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제 사이즈가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6.4%라는데 유로존도 4.4%라는데 우리는 3.6%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 자체가 작은 데는 우리 대형주 움직임보다 중소형주 움직임이 훨씬 큰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가파르게 올라가기를 우린 기대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까지 보지 않는 이유는 한 줄을 달았어요. IMF에서 뭐라고 했냐면 백신 접종 경과에 따라서 차이가 날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신 접종 결과에 따라서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하는 국가가 있고 좀 느린 국가가 있다라고 IMF에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 약간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네. IMF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어제 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요 6월 15일부로 경제 봉쇄령 완전 해제한대요. 그냥 거기는 그냥 자유롭게 이제 마스크는 이제 권장 사항이고 네. 자유롭게 생활해도 된다는 거죠. 그 거기는. 이스라엘에서도 마스크 예. 벗고 다니더라고요. 예. 길거리에. 근데 이제 마스크 쓰는 건 이제 권고 사항인데 네. 이제 완전히 봉쇄령 해제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경기 지표나 경기 회복, 소비 회복은 훨씬 빠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게 그러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4월과 요번 지금 2분기의 시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설명을 할 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약한가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런가라는 거 이유에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결과물을. 네.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 기저에 깔려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쪽으로 4월에는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적 시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작년으로 YOY로는 당연히 작년은 워낙 안 좋았으면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QOQ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에 의해서 전부 다 탑다운에 의해서 글로벌 시황이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으니 개별 종목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 개별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래서 화끈하게 올라가진 못하지만 점차로 올라가면서 신고 지수를 향해서 가는 그런 시장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중요한 게 보는 것은 뭐냐? 여전히 국채 수익률과 물가 그리고 증세를 봐야 되지만, 그리고 백신 접종의 경과 상황, 요게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4월은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종목 장세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던 게, 보통 이제 차트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차트가 보통은 지수나 종목 위주로 차트를 보는데, 야,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께서는, 국채 금리를 또 차트로 알기 쉽게 보니까 네. 딱딱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추세가, 금리의 추세도 이렇게 네. 평소에 많이 보시는 거죠? 매일 봐야죠. 금리 추세도요? 예. 굉장히. WTI하고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네. 유가 WTI하고요. 네. 그리고 금하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하고,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데가, 우리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가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 MBI 지수하고 이거는 매일 체크 상황입니다. 매일 차트도 매일 봐야 되고. 예, 매일 체크 상황입니다. 굉장하십니다. 역시 박병차 부장님의 내공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 좀 설명해 주신 거랑 약간 겹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신 거 빼고 또 2분기, 4월 이후에 2분기 시장 전망,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래서 이제 4월에는 신고 지수를 향해서 가고 신고 지수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정 지으면 또 안 되죠. 네, 그렇죠. 시황을 어떻게 단정 짓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저는 돌파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하나 아까 볼까요? 아까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여드렸던 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도 신고가에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 우성주,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에 다 들어있잖아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하고 우선주랑 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 한 40%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500조 뭐 되고 SK하이닉스가 100조 이렇게 되니까 600조면은 현재 따지면은 한 35%에서 예전에 32%였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한 4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움직이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 지수, 우리나라 KLX 반도체 지수도 신고 지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주요 빅테크들이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안 되는 거야? 우리 하이닉스 반도체는 안 되는 거야? 반도체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반도체 대장주는 안 올라가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수급적 요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금이 파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 끝났는데요. 옵션 만기 전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거래는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 위주로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매물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신고가를 내면서 반도체가 이렇게 올랐느냐? 뭐 반도체 빅사이클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기사를 몇 가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이던스를 상회했습니다. 분기 대비 29% 상향했고요.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는 무려 50% 수준에 증가할 거라고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1위이지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에 전 세계 반도체의 종목들이 많이 좌우됩니다.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건 어떤 거냐면요. 올해 2021년 D램 성장률을 17에서 18% 예상을 했었는데 요번에 발표하면서 20%로 상향했습니다. 과거에는 클라우드 위주였는데 지금은 5G, 스마트폰, 자동차, PC 등 수요가 다양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D램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가 사실은 조금 이제 불안정했는데 이게 안정화되고 있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D램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도 부족하고 D램 공급 부족하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신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반도체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신규 투자 보수적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거 빼놓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가격 오르는 거 그냥 더 누리겠다는 의미죠. 네. 이 얘기는. 누리겠다는 얘기죠. 마치 그 석유 기구처럼, 예. 오펙처럼 그렇죠. 일부러 공급량을 조절하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예전에 이제 치킨 게임 할 때 우리 삼성전자도 이걸 했었죠. 네. 근데 지금 그러면은 신규 투자한다는 인텔이나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도 뉴스에 접하는데 그건 뭐냐? 그거는요. 이 기존의 이 반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부가가치의 반도체 있죠. 시스템 네. 반도체. 네.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 기존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 가격 오르는 걸 이제 누리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뉴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의 키옥시아 인수를 검토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쭉 플로우를 보는 겁니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낸드 플래시거든요. 네. 낸드 플래시의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33%. 2위가 어디냐? 우리 하이닉스가 아니고요. 일본의 키옥시아입니다. 19%. 그 다음이 3위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14%. 그리고 4위가 하이닉스, 그리고 5위 마이크론이 11%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이크론이 키옥시아를 인수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30%가 되는 거고요. 웨스턴 디지털이 인수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33%가 돼서 삼성전자가 똑같아져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들도 많습니다. 어떤 반론이 있냐면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지털이 그만한 돈이 있냐? 그만한 돈 없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검토만 하는 거지 안 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일본도 낸드 플래시나 반도체 산업 이거 다 뺏기면 지금 미국이 하는 게 뭐예요? 미국이 반도체 독립이라고 지금 아예 선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업체들 CEO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미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삼성전자 가서 또 미팅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예. 백악관에.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러면 뭐 미쳤다고 자기네 지금 시장 점유율 전 세계 2위인 키옥시아를 미국에 그냥 파냐? 네.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미국 정부의 지원하에 미국은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기사는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중국의 샤오미가 네. 그 반도체 부품이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그쵸. 회사들을 지난 3년 동안 34개를 인수했다 그러더라고요. 인수합병 열심히 했네요. 예, 열심히. 네. 한번 기사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이 반도체 잘못하면은 반도체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이 독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여러분 우리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각을 안 했지만 그 직전에 2년 동안 우리 시장이 2018년, 2019년 하락하는 동안 가장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게 뭡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었죠. 트럼프 때. 미중 네. 무역 분쟁이었잖아요. 네. 지금 이 뉴스 플로우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이테크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놓고도 뭐 굉장히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런 기업들은 이게 위기냐, 기회냐?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이 기업들이 상승할 기회가 생기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하락의 위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한테는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램 네. 가격도 오르고, 네. 디램 가격 오르면 또 공급량 조절하니까 예, 예. 네, 많이 매출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디램과 뭐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요. 충분히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가격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충분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조금 우리가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있잖아요. 그 네. 후반 기업들. 네. 얘네들은 무조건 수혜입니다. 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라네요. 그러니까 현대차랑 기아차가 좀 안 좋아도 현대 예. 모비스가 예, 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얘들이 싸우면서 네. 증설하고 뭐 또 신기술 개발하고 이러면 계속해서 소부 자금은 필요한 네, 거지 않습니까? 부품주들이 예. 소재가 그러다 있죠. 보니 여러분 잘 네. 보시면요. 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 가격이 아닌데 KRX 반도체 지수는 신고 지수를 냈느냐?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후반 기업들이 전부 다 신고가예요. 네. 얘네들이. 네. 그래서 얘네들이 시장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는 네. 거예요. 4월 2분기 시장 전망하고 4월 얘기하면서 왜 반도체 얘기만 하느냐? 우리 시장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반도체가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이게 강하게 가겠습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여야지 신고가 돌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반도체가 지금 소부장이 먼저 떴지만 완성 메이커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네. 이제 지수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요. 우리 삼성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38조 원 정도 순매수했더라고요. 오,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에 유입된 자금 134조고요. 작년에 47조 원 정도 샀는데 순매수 기준으로요. 네. 올해 한 38조 원 샀어요. 1등만 산 거죠. 올해 들어왔던 사람들, 지금 딱 그렇게 대답을 주시는데, 네. 올해 들어왔던 분들은요, 작년에 폭락했을 때 들어온 분들은 많이 벌써, 저는 현업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데, 많이 팔고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눈치 보고 있다가 9월, 10월 조정 보이고, 11, 12월에 팍 뜨고 뜨니까, 열광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이 포모 증후군 생기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거래 대금의 폭등 상투가 일어난 거였거든요. 네. 그때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 성향으로 봤을 때는 최초에 들어온 게 아니고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다소 보수적인 분들이죠.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전부 다 대표 종목이 1등주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차, LG화학, 삼성전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다고요. 네. 이분들이 지금 다 어떤 상황이에요, 그럼요? 물려있죠. 예, 지금 현재 물려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려 네. 있어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수 때문이 아니고요. 얘가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야지만 거기 있는 자금들이 순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개별 종목들이나 코스닥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삼성전자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우리 중요하게 봐야, 내가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들이 올라갈 개연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는 시황과는 4월에 국한된 겁니다. 4월에 만약에 신고지수를 내면은 5월에 들어서는 5월, 6월에 다시 조정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9월, 10월에 작년에 4, 5, 6, 7, 8 상승했나요? 5개월 상승하고 제가 이거 차트 월봉을 안 가져왔네요. 5개월 상승을 하고 월봉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9월, 10월 조정을 보이고 2개월 조정을 보이고 맞아요. 네. 11, 12, 1, 2, 3인데 네. 1월에 고점 찍고 2, 3이 조정 보일 줄 알았는데 네. 양봉이에요.
물론 그 작아요. 십자형이긴 하지만 네. 5개월 양봉이었어요. 네네. 여기에 다시 여기에 지금 조정이라고 십자형 양봉을 조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만약에 4월에 양봉을 크게 주면서 오른다. 네. 그러면 6개월 올랐죠. 맞아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 제 경험만 그 전에는 모르겠고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95년 12월에 인턴으로 시작해서 증권사에 입사해서 있었는데 그동안에 대세 상승이 언제 있었냐. IMF 외환위기 맞고 대세 상승이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맞고 대세 상승이 있었고 IT 버블 맞고 대세 상승이 있었고 이런 상승이 있었거든요. 네. 시장이 더블로 가는 굉장히 큰 시장에서도 6개월 한번 여러분 월봉 보시면 알 텐데 7개월을 넘는 상승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그렇죠. 없어요. 제가 지금 딱 기억하기에 뭐 한 번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4월까지 오르면 6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5월, 6월에서 계속해서 양봉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게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자금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2분기에는 이머징보다는 선진국이 더 좋거든요. 네. 서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4월에 양봉을 주면 5월, 6월에는 조정을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일단 시황은요. 이 시황, 제 시황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발 뒤로 빼야겠네요. 틀릴 수도 아니요. 있잖아요. 네. 그런데 틀리든 맞든 자기의 시황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판단을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만들어야 돼요. 그 기준을 만드는데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 또 뭐 여기서 또 풀어주세요. 간단한 투자 팁. 제가 사실 뭐